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죠. 예, 뭐, 마이너스 3%,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4% 가까이 하락하면서 검은 수요일이라고 수식이 될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 보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어요. 한 2%는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1%대 하락일 뿐이죠. 자, 이러한 모습이 2022년 올해 들어서 자주 관찰이 되고 있는데, 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2010년대 내내, 그리고 작년까지, 2021년까지 미국 주식이 우위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이제는 역전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까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열풍 대단했는데, 올해 나스닥 지수 하락한 것만 보면 아찔할 정도입니다. 자, 분위기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어제 밤 사이에 미국 증시, 이건 폭락이죠, 폭락. 예, 미국의 주요 지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락했으니, 예전 같으면요, 한국 증시는 뭐 거의 한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한 10% 가까이 폭락했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 주식이 기침, 콜록하면 한국 증시는 독감에 걸린다. 이러한 표현들이 예전에 자주 있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조금 다르죠. 예, 미국 증시가 제법 많이 떨어져 한국 증시도 좀 영향은 있어. 하지만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올해 2022년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우위에 있습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12% 가까이 하락했죠. 이에 반해서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17% 하락. 한국 코스닥 지수는 16% 하락. 제법 많이 빠지긴 하였지만 이와 비견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에 있는 미국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27%,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작년에 한국 증시가 먼저 선반영되면서 하락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2022년 들어서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자료가 저는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이 자료는 저의 정기 세미나 자료에서 사용한 자료입니다. 저의 정기 세미나. 다음 주 금요일에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이제 2019년 연말, 그때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때 당시 10년 단위로 해서요. 10년 단위로 해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등락률을 뽑고 우열을 좀 가려봤습니다. 그랬더니 1980년대 한국 증시 우위, 1990년대 미국 증시 우위, 그리고 2000년대 한국 증시 우위, 그리고 2010년대 2021년까지 포함하면 더 압도적인 미국 증시 우위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와, 그런데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지난 10여 년 미국 증시가 일방적으로 상승하다 보니 2000년대에 있었던 한국 증시의 우위를 다들 잊으신 것 같습니다. 자, 저 때는요, 오히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IT 버블 깨지고 반등하긴 하였지만 오히려 10년 동안 하락한 그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증시가 일방적으로 상승하다 보니 투자자분들이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점을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 여러 가지 명분이 있었죠. 미국은 ROE가 높다, 기업들이. 그리고 주주 친화적이다. ROE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멀티플,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높게 받게 되고,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익도 높아지고 멀티플이 높아지면 주가는 더더더더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한국은 좋은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야, 한국은 주주 친화적이지 아니해 하면서 그 실적을 무시당하고, 실적이 좀 안 좋은 회사다 그러면은 저 회사는 ROE도 안 좋고 다 안 좋아 하면서 박하게 평가받는 이러한 일들이 2010년대에 자주 발생했죠. 자, 이런 모습 보게 되면 한 10년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가 엎치락 뒤치락, 미국 증시 우위, 한국 증시 우위, 이런 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특이점을 좀 내부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시장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모멘텀, 이 두 가지가 10년 단위로 바뀌었다라는 점이에요.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미국 증시의 PBR과 한국 증시의 PBR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자료인데요. 미국 증시 PBR을 한국 증시 PBR로 나눈 값입니다. 즉, 보시게 되면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PBR이 한국 증시 PBR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더 가치를 더 높게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90년대 증시 어땠어요? 미국 증시 위에 있었죠. 이에 반해서 2000년대는 내내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더 높은 멀티플을 받으면서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2010년대는 미국 증시가 더 높은 멀티플을 받으면서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러다가 지금 이제 2022년 들어서 꺾이려고 하고 있어요. 조짐이 나올 듯 말 듯. 이게 추세적으로 갈까? 그건 모르겠지만 나올 듯 말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앞서서 미국 증시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때, 한국 증시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때 그 분기점에 보게 되면요, 명확하게 좀 갈리는 영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금융시장 쇼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 IT 버블 붕괴, 그리고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이전까지 유지되던 추세가 반대로 꺾이게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장 자체에서도 상대적인 우위가 있는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금융 쇼크 이후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9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의 일방적인 우위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2000년대는 한국 증시의 상대적인 우위가 매우 강했죠. 자,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버블이 깨지고, 버블이 깨질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이전까지 과도하게 평가됐던, 높은 ROE, 그리고 높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인정된다 했던 그 밸류에이션이 어떤 쇼크가 발생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됐는데, 이때 주가가 하락 모멘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00년 전까지 미국 증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한국 증시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죠. 자,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가 뭐냐? 합리적인 수준까지 내려온 다음에 주가가 요게 낙폭이 제법 크거든요. 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좀 못난이, 그 10여 년 동안의 못난이였던 증시 같은 경우 과도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떨어지더라도 낙폭이 제한적입니다. 낙폭 제한.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합리적인 수준에 안 돼, 그 전에 어떤 쇼크가 있었다. 그러면 이익 가치도 떨어지잖아요. 이익 가치가 떨어지면 퍼 레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 낙폭이 상당하죠. 그런데 못난이 증시 같은 경우 올라간 것도 별로 없다 보니 낙폭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경제 쇼크가 있다? 이익 가치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차이점이 뭐냐? 주가가
과도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예,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주가가 빠지더라도 밸류에이션의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인 자산가치 수준에서 방어되기 시작합니다. 예, 과열된 증시 같은 경우는 쭉쭉 떨어지고 바닥 밑에 지하실, 지하실 밑에 지하 2층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지만 못난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떨어지긴 했는데 좀 충격은 있죠. 2층에서 점프하는 수준. 예, 과도한 증시는 높은데 한 4, 5층에서 뭐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증시의 모멘텀이 바뀌게 돼요. 크게 떨어진 증시 같은 경우 투자자들이 쇼크를 입고 염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보죠. 옆에 봤는데 얘네는 덜 떨어졌네.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네 하면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못난이 증시를 봤는데 또 밸류에이션도 양호해. 그럼 결국은 이 이후에 못난이 증시가 살금살금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경제도 좋아진대. 예전에 못난이였던 이 나라 증시는 모멘텀도 있구나. 모멘텀이 있어. 모멘텀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살을 갖다 붙여요. 이 나라는 한 몇 년 전까지는 안 좋았지만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지고 주주 친화 정책이 좋아지고 등등등 여러 가지 살이 막 척척척 붙으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가 되면은 또 한계가 부딪혀서 또 다시 역사가 반복이 되겠지요. 자, 이번에 2022년 미국 증시가 제법 빠지고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견조해요. 이 모습만 봐서는 일단은 지난 10년, 그 이전 10년, 그 이전 10년의 패턴이 반복된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추세가 한 번 더 올해 내내 또는 내년에도 또다시 반복이 된다면 모멘텀의 방향 자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여 년 동안 이어졌던 미국 증시의 일방적인 우위가 조금은 이렇게 달라지게 될 수 있겠죠. 자, 물론 한국 경제가 향후에 워낙에 이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 퀴스천 마크가 달라붙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나중에 2029년이나 2030년에 몇 년 남았습니까? 한 7, 8년 남았죠. 그때 가서 지금 현재 증시를 떠올려 보면서 복귀를 한다면 2020년 초반에 뭔가 그 이전에 있었던 10년 동안의 한국 증시 열이, 미국 증시의 우위 이랬던 상황이 한 번 정도 바뀌려고 노력은 해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혹시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된다면요. 진짜 또 10년 한국 증시 우위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한다면 아마 그때는 동학개미 운동 속에 주주들의 여러 가지 운동이 벌어지면서 기업들의 주주 친화 정책이 강화됐다. 요즘 여러 가지 이슈들 터지지 않습니까? 대주주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합병 비율을 다시 재조정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런 것도 이유를 탁 붙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높은 ROE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만약에 혹시나 한국 증시 우위가 관찰이 되면 저런 것도 또 하나의 명분으로 포장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변수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